네, 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정말 내가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죠. 그때는 옳은 것 같았는데, 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때 내가 어디에 쉬었었나 봐. 이런 어떤 후회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아니면 선택을 할 때 이게 옳은 선택인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선택 장애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에 관해서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빠른 뇌와 느린 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빠른 뇌는 시스템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느린 뇌는 시스템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시스템 1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즉각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시스템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바로 정답이 떠오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이지 않아도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쟤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나? 얼굴을 봤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는 우리가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스템 1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2는 조금 느린 뇌라고 하는데 느린 생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논리적이고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 또 복잡한 계산이나 또는 논리적인 추론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시스템 2를 작동을 하는 건데요. 좀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 1이 작동을 했을 때 그의 충동을 조금 억제해 줘야 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선택을 할 때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7 곱하기 24 이렇게 하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17 곱하기 24 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행동마저 산책을 하고 걷는 행동마저 멈춰 서서 이 계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특정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거기에다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를 이제 집에 들였어요. 세탁기라던가 에어컨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때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읽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맞는 걸까? 혹은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샀나? 이런 어떤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스템 2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일단은 시스템 1이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 1이 기본 모드로 작동을 해서 모든 상황들을 좀 처리를 하고, 뭔가가 복잡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시스템 2를 호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시스템 1이 작동을 했을 때 시스템 2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스템 1이 기본 모드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 1은 즉각적이고 나의 기분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오류와 편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면 어떤 편향과 어떤 그런 어떤 오류에 노출이 되는지를 또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시스템 1이 가장 큰 특징이 연상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죠. 일단은 내가 밤에 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 날,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깜깜한 밤에 혼자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한 생각들이, 상상력이 그때 막 발휘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잖아요. 내가 그것을 또 멈추고 싶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상상력이 계속 발동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컵에 들어있는 커피라던가 컵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와 차를 마셨을 때 그런 어떤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거인을 생각하면 또 난쟁이가 생각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들도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또 모양이라던가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해서 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번개가 내리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연속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상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게 마케팅인데, 일단은 브랜드 로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빨강 하면 이제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고, 코카콜라 하면 또 시원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산타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루돌프 이런 것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 광고의 이미지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학습적인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연상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연상작용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런 연상작용을 점화하는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점화 효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물건을 옆에 둔다던가, 그 물건을 슬쩍 보여준다던가, 그 물건을 단어를 슬쩍 들려준다던가 이런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그 투표 현장에서 학교 재정 지원을 증가하는 이런 투표를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어디에 투표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재정 지원 증가잖아요. 그러면 투표소가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찬성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자들이 사실은 내가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연상작용, 점화 효과에 의해서 이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교실을 보고 의자를 보고 그런 어떤 사물함을 보고 이러면서 내가 그 투표를 할 때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찬성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학교나 이제 사물함 같은 사진만 보여줘도 이게 찬성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어떤 예를 들면 그 음료를 제공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무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눈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눈 이미지와 꽃 그림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붙여놨다라고 해요. 그러면 눈 이미지가 붙여져 있는 날과 꽃 그림이 붙여져 있는 날, 그날의 그 음료를 판매한 양과 들어온 수입을 봤을 때의 비율이 눈을 붙여놨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내가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그런 행동이랑 나의 그런 선택들이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속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를 들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 시스템 1은 즉각적이고 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를 그냥 나의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그 모호함을 아예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모호함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해결해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리에 은행이 눈에 많이 띄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열매의 그런 은행과 거리에 그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은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은행에 한번 어제 은행에 다녀왔어요. 아니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은행을 한번 봤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은행은 그런 어떤 건물 그런 은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은행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 꾸리꾸리한 냄새도 맡았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은행을 식물, 그 열매 은행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스템 1이 답을 해놓고 내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경험이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1은 이렇게 그 모호함 중에서 하나를 퇴짜를 놓는데
그것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퇴짜를 놨던 그것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광 효과인데요. 이런 거예요. 처음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분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기고 나이스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회에 기부금을 얼마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는 1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내 식대로 계속 그런 연상작용으로 계속 좋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좋게 봤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1은 오류와 편향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시스템 1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 시스템 2를 끄집어내서 이 시스템 1이 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건지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 시스템 1이 작동을 한 결과를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좀 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심층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후속, 그러니까 후회를 했어도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